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두 손가락으로 눈꼬리를 옆으로 당기며 동양인을 흉내내는 행동.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냥 눈 모양이 다른 걸 표현한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말하죠. 그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야. 오늘은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역사와 법,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아시아인을 희화화하는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만화, 포스터, 공연에서는 눈을 가늘게 그리고 과장해 묘사했죠. 이 행동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다른 인종을 낮춰보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1882년 차이니즈 익스클루전 액트, 즉 중국인 배제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은 중국인의 이민을 법으로 금지한 조치였습니다. 특정 민족을 아예 입국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재패니즈 어메리컨 인터먼트, 즉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정책이 시행됩니다. 일본계 미국인 약 12만 명이 범죄 혐의도 없이 강제로 수용소에 격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문화적 편견이 아니라 실제 법과 정책으로 이어진 차별의 역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문제로 인식됐을까요? 사실 해외 교민과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건 2000년대 이후입니다. 특히 2002 피파 월드컵 이후 한국의 국제 노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해외 관중이 이 제스처를 하는 장면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SNS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학생 경험담, 해외 축구 경기 관중 사례, K-팝 팬 문화 속 충돌이 퍼지며 한국 사회에서도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럼 이 인종차별 행동이 해외에서는 실제 처벌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유럽 축구 리그에서는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세리에 A나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관중이 눈찍기 제스처를 하면 경기장 출입 금지, 벌금, 구단 제재가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퍼스트 어멘드먼트, 즉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단순 제스처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회사, 스포츠 구단은 자체 규정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인종 모욕을 벌금형 대상으로 봅니다. 즉,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더 강하고 유럽은 혐오 표현 규제가 더 강한 구조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 제스처 하나만으로 곧바로 강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형법 제311조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그리고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을 찢는 제스처만으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한지, 모욕의 의도가 분명한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거나 퍼뜨려야 하는데 제스처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 폭행이나 위협, 노골적인 모욕 발언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폭행죄나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조치는 형벌이 아닙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을 내리는 기관은 아닙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법적으로는 처벌 문턱이 비교적 높은 구조이고 대신 사회적 비난과 여론의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형벌의 영역이라기보다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한국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대응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증거 확보입니다. 사진, 영상, 가능하다면 목격자 확보, 그리고 장소와 시간 기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사실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기분이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있어야 사건이 됩니다. 두 번째, 2단계는 현지 신고입니다. 미국의 경우 헤이트 인서던트, 즉 혐오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스처라도 반복되거나 위협이 동반되면 헤이트 크라임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인종 모욕 자체가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나 경기장처럼 다수가 보는 공간이라면 조치가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현지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면 통역 지원, 신고 절차 안내, 현지 변호사 연결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영사 조력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 대응이 아니라 기록, 신고, 그리고 영사 지원. 이 세 가지가 해외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할까요? 이 질문도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 구조였고 다문화 전환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동남아 노동자 차별, 흑인 중동인 외모 조롱, 다문화 가정 아동 차별 문제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지만 강제 처벌은 어렵습니다. 즉, 우리도 차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불쾌하면 다 처벌해야 하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나? 미국은 자유 우선, 유럽은 규제 우선, 한국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법의 영역이면서 문화의 영역입니다. 눈을 찢는 제스처가 인종차별로 인식되는 이유는 단순히 눈 모양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배제, 실제 차별, 억압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쟁은 단순한 제스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법, 표현의 자유,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함께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처벌이 강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일까요?